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을 읽어보고요. 구체적으로 지역을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추천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 기사 한 두세 개 정도 보고요.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상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쳤다. 내년 금리 1%포인트 인하하겠다라는 기사가 한두 개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내년 중반까지의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한번 물어본 거겠죠. 전문가 집단에게. 그래서 응답을 한 87명 중에 한 28명은 내년 1분기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87명 중에 한 33명은 2분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 87명 중에 62명이죠. 약 70% 정도 되는데 한 내년 6월 말까지는 적어도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상담문이나 이런 자문 등의 요청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내가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금리가 좀 인하가 될 테니 인하가 되는 걸 보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주택 매수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시점에 아마 매수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고 나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매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시점보다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더 빨리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았죠. 계속 금리는 높은 상황이고 동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전고점 가까이 다가간 지역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사실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빨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점이 한 6개월 이상도 빨리 주택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내년에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른 템포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자금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착공이나 인허가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이렇게 영향이 나타나니까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주택 공급 지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단위가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9만 가구 정도였잖아요. 인허가 된 게. 근데 올 1월부터 7월까지는 20만 가구로 이제 급감을 한 거고요. 착공도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착공은요. 착공은 작년도 상반기에 보면 22만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한 10만 가구,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20일 정도,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발표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뭐 토지, 뭐 인허가 규제 완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좀 할 것이고요.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정책들의 완화 시그널은 단기적으로 주택을 다시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물량이 지금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 구멍을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겠죠. 이미 구멍이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이게 더 커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통해서 좀 막아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틈새를 노리면 되겠죠. 이 결과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결과니까요. 그건 메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이 바닥이다. 불안감에 수만 명씩 몰렸다. 청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의 좀 괜찮은 지역들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요, 사실 주택의 과열 시점,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 시점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대표적인 게 이거죠. 치솟는 공사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리고 분양가 상승 지속, 공급 감소 우려. 공급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허가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하반기 한 곳, 1순위 마감된 한 5곳 정도가 각각 통장이 한 10,000개가 넘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양가도 좀 따져보면은요, 분양가도 낮지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 불안한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보면,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공사비가 청약 인기의 요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된다. 분양가는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보여지고, 서울은 전국에서 5년 미만의 아파트 비중이 가장 적은데, 게다가 앞으로 공급 관련된 이슈까지 터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사실 청약 경쟁률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상세하게 좀 읽어보고요. 지역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 계획은 없는 딩크족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연소득은 약 8천 정도, 남편은 대기업, 용산 직장인으로 연소득은 약 1억 정도 됩니다. 성과금을 포함하면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더 플러스 됩니다. 그러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한 2억 이상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가산동 두산 위부 49평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중에 있습니다. 자녀도 없고 소득도 높은 편이라 대형 평형에 한번 살아보려고 매수를 했는데, 지난 상승장 때 거래도 많이 없고 시세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매도하고 자산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자금이 약 9억에서 10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최대 5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남편과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하시고요. 저희가 본 단지는 철산역 롯데캐슬 33평형 제 사무실 위치를 고려했고, 그러니까 아내분의 사무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영등포 신길 뉴타운 내 신축 단지들입니다. 근데 단지를 특정하지는 않으셨고요. 신길 뉴타운 내에 신축이나 준신축 그런 단지들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남편분의 직장이 이제 용산이니까 좀 더 용산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자산 가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평수는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없기 때문에 25평까지도 줄여서 가능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참고로 저희는 거주가 어려운 재개발보다는 일반 아파트를 거주와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제 가산동 두산 위부에 49평이면은 이제 대형이지 않습니까? 이 대형을 갖고 있는데, 이 대형에서 철산이나 신길에 한 33평으로 갈아타는 방향은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갈아타는 거의 어떤 효과, 이제 거주하고 투자까지 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상위급지까지 갈아탔을 때 투자성을 조금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선택지를 몇 개 단지를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좀 보면서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금천구 가산동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를 하고 있고, 실거주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취득을 했고, 얼마나 거주를 하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형 중에서 보면은요, 큰 평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49평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아파트의 전고점이 49평임에도 불구하고 한 11억 정도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는 뭐 9억 이하의 실거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적정 시세는 지금 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9억 이하는 너무 싸게 파는 것 같고요. 9억 이상, 뭐 1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 그런 단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위브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가산 구로 일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은 맞는데요. 일단 평형 자체가 이제 49평은 해당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평형대는 아니다라고 좀 전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매도의 방향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산 두산 위브 자체로만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직접 편집도로 좀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이란 얘기는 준공업 지역이란 얘기고요. 비록 이제 용적률을 보면은 288%니까요. 용적률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최고의 어떤 최대 용적률을 한 400%까지도 상향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이거를 이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직 뭐 연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더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재건축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10년 내에 빠르게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 자산이 또 오래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자산이 뭐 30평대 이하의 좀 가벼운 물건, 그죠?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쉽게 내가 여기를 사가지고 뭐 거주를 해결하고 그런 종의 자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49평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매도를 하고 이제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에 의견을 조금 더 의견을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몇 개 주셨는데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일대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철산역 롯데캐슬을 언급을 하셨고요. 여기 국평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3억대 정도 내외로 좀 매수를 잘하면 할 수도 있는 단지는 맞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산동 두산 위브를 팔게 되면은 뭐 9억에서 10억이 있고 여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런 단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철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15억까지는 사실은 큰 무리가 되지 않게 상승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죠? 내가 어찌됐건 뭐 13억에 살 거 아닙니까? 13억에 사서 얘가 한 15억까지는 갈 수 있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펀더멘털은 있는데, 이게 15억을 넘어서 막 20억까지 가기는 조금 버거운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자산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는 이 자산 자체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신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길이라고 하는 지역과 철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봤을 때 철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더 이제 학군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에 좀 더 유리하죠. 좀 더 쾌적한 지역이고. 근데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도심에 가까우니까 뭐 직장인들 수요가 좀 더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이 사실은 급지상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단지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등포구 일대 신길동 일대 아파트와 철산동 일대 아파트의 시세를 좀 비교하면서 또 금매를 우선해서 이제 잡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뭐 지역을 딱 특정해서 사는 것보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길동이 오르게 되면 철산도 오를 것이고 철산이 오르면 신길동도 오를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비슷한 급지. 물론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급지 자체는 신길동이 약간 높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스코프를 좀 넓혀 보면은 급지적인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않는다. 즉 우리가 1주택을 팔고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까지 갈아탈 정도의 그런 어떤 급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둘 중에서 급매를 우선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역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지금 남편분의 직장이 일단 용산이고요. 그리고 뭐 아내분께서는 프리랜서인데, 출근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뭐 광명 일대로, 철산 일대로 이제 출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내주신 사연에 보면은 내가 이거를 팔고, 거주하고 투자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가 49평에 살다가, 그죠? 49평에 살다가, 평수를 조금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제 33평이 아니라, 저 이제 25평으로 좀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 25평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이 사실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억으로, 향후에 이제 1급지, 뭐 지금도 1급지이긴 하겠으나, 이 15억 아파트가 향후에 뭐 리모델링이나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주변 아파트의 시세, 견인해 줄 수 있는, 그 아파트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용산, 이촌동 일대를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일대의 아파트를 보면은 25평 기준으로, 한 15억대 내외 정도의 가격으로 좀 금매를 잡을 수 있는 단지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가 있으니까 그 단지 중에서 조금 더 괜찮은 매물, 동호수도 보시고 한번 뷰도 보시고 금매를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흔히 알기로는 여기를 이제 단순하게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종상향 카드를 제시하면서 재건축 길이 열리게 됐다. 즉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면은 법적 용적률 상한은 500%까지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들이 한 300% 초반에서 뭐 중반 정도 되는 단지니까 충분히 이런 단지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의 가능성까지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완료 및 수립 대상 구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뭐 사업 계획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들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도 지역 상향 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현재 조합이 설립이 된 리모델링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선정이 됐는데 리모델링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 맞는데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까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산동에 있다가 용산, 이천동으로 갈아탄다라는 얘기는요. 평수만 조금 양보를 하면 우리가 가진 예산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거주하고 투자처를 이렇게 발굴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촌동 일대, 뭐 용산의 이촌동 일대와 이제 한남 뉴타운 일대는 아래에 보면 이제 반포하고 잠원의 시세와 커플링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반포 일대의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25평 시세는요, 한 30억 내외까지 합니다. 이미 잔고점은 30억이 넘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내가 가진 지역,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가질 수도 있는 지역이니까 이천동 일대도 충분히 그 이상의 시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추가 분담금이나 뭐 사업의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빠르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충분히 우리가 거주하면서 투자하기에는 가산동 두산이부 49평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용산구 일대, 동부 이천동 일대 아파트를 25평 아파트로 가지고 있는 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월등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아타기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세요. 이제 자녀는 없고요. 연소득 부부 합산은 뭐 1억 8천인데 성과금 받으면 2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두산 위부 49평 한 채 소유 중 갈아타기 문을 주셨고요. 얘를 매도해서 대출까지 하면 최대 15억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검토하신 게 뭐 철산역 일대 신축 아파트, 영등포 일대 신길 뭐 신축 아파트를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요렇게 갈아타는 게 사실은 갈아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갈아탔을 때 의미 있는 투자를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철산과 신길 중에서 이제 금매를 우선해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 동부 이천동 리모델링 단지 25평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개의 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금매를 우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리모델링이지만은 종상향으로 인해서 재건축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